이게 가격이 왜 올랐냐? 여기 아까 무슨 이게 급발진 왜 나왔냐? 이에 대해서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2억 달러를 긁었대요. 팔 사람보다 살 세력. 세력이라 하면 큰 돈을 굴리는 그 어떤 집단? 알고라니 미국 비트코인 팔 사람보다 살 세력이 더 많습니다. 촬영 시각은 4월 9일 낮 12시 20분 경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볼까요? 웬만해선 비트코인 막을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가 싶었더니 또 올랐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상승이 급등이 나오면서요.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흐름의 제일 중요한 변수죠. ETF 흐름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25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GBTC에서 1억 9,900만 달러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1억 달러 미만의 유출이 3일 연속 이어졌었는데, 금요일 날, 화, 수, 목에 이어서 금요일 날 약간 규모가 큰 순유출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ETF 전체로 보자면요, 네, 2억 3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역시 우리 블랙락이 3억 900만 달러가 들어오는 힘을 내주면서 전반적으로는 2억 300만 달러가 순유입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체 ETF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보자면요, 6.46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ETF처럼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게 기존에 있었던 금융 상품의 모습으로 만든 비트코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뭐 이더리움 다 포함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6.46억 달러 순유입이 됐습니다. 누적으로 보자면 올 들어서 140억 달러 순유입이 됐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가 출시된 이후에 딱 한 번의 순유출만 나오고 이후로는 계속 순유입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네, 8일 GBTC에서, 안타깝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억 달러 유출이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에도 3억 3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막대의 길이가 좀 짧으면 좋겠는데, 좀 길게 나왔어요. GBTC 포함해서 8일 전체로 보자면요. 2억 2,4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BTC 그레이스케일 유출이 3억 300만 달러로 좀 규모가 컸고요. 이 반면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곳이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네, 8일에는 블랙락의 자금이 2,100만 달러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억 2,4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월요일에 좀 블랙락이 부진하긴 했지만 그간 블랙락이 힘을 많이 내줬습니다. IBIT, 그러니까 블랙락 ETF의 자금 흐름인데요. 쭉 들어왔죠. 게다가 이 자금 흐름을 보자면요. 역시 블랙락에 돈이 들어와야 되나 싶은데 이 블랙락이 가장 많이 자금이 들어왔던 요 즈음 해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자면 ETF별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보자면요. 호들 15 캐피탈이라는 트위터에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라색은 이분이 약간 추정을 한 거예요. 8일 수치는 아직까지 정확한 비트 숫자는 안 나와가지고. 근데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가격 환산했으니까. 봤더니 블랙락 같은 경우에 한 26만 개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네, 피델리티가 15만 개, 아크가 4만 3천 개고 비트와이즈가 3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31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일 기준으로 이게 블랙락과 그 GBTC 그레이스케일의 흐름을 보자면요. 이게 지금 점점 붙고 있죠. 조만간 넘어서지 않을까 블랙락이 GBTC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GBTC 물량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시절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블랙락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요.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자산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어서요. 전체 ETF 가운데 88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그 IBIT는 나온 지 2달 정도 된 ETF라는 사실. 그리고 그 피델리티와 블랙락의 ETF에 자금이 59일 연속 순유입됐습니다. 전체 ETF 가운데 20위권인데 앞으로 계속 오늘도 들어왔잖아요. 이게 아마 연속 순유입 기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다른 어떤 ETF가 뭐 80 며칠인가요? 연속 순유입 기록이 있었는데 이걸 블랙락의 ETF가 비트코인 ETF가 깨보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ETF 대중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지정 파트너라고 하죠. Authorized Participants. 이 공인 참가자? 이게 주로 그 제인 스트리트하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가 추가됐습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통상 AP가 많을수록 ETF 유동성이 늘어나고 접근성이 개선된다. AP는 어떻게 보면 판매 대행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
AP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라는 초대형 금융기관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주류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ETF가 계속 사들이는 물량을, 채굴자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굴자가 하루에 1600BTC를 장외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23년 8월 이후 최다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자들이 팔아도 ETF가 사주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 ETF가 아까 가격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ETF로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센티멘트가 분석을 해봤더니 반감기 전까지는 ETF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이 들어맞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냐? 물론 미국 시장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나오면 당연히 호재겠죠.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홍콩 현물 비트코인 ETF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이제 입법회 의원이 뭐 될 거다라고 전망한 거지만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남방자산운용, 운용 규모가 2,800억 달러. 무엇보다 남방자산운용은 크립토 전문 운용사가 아니고요. 그냥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락만큼은 아니에요. 남방자산운용이. 하지만 블랙락과 비스무리한 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블랙락의 신청이었거든요. 왜? 블랙락이 하면 한다. 라는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이 중국에서도 남방자산운용이 신청했다라는 얘기는 조만간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가 3개월간 공급량의 1.4%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통상 고래가 사는 건 강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인 주식으로 치자면 예탁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탁금은 주식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바로 비트 매수 대기 자금이죠. 물론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1분기에 보니까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1,350억 달러, 전분기 대비해서 13.5%나 늘었습니다. 당연히 스테이블코인이 공급량이 늘어난 건 암호화폐 업계의 긍정 시그널이 되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보고서를 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해지 자산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금의 성격이 뭔가요? 인플레 해지 자산이죠. 금과 비트코인은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금이죠.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크로 변수,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인플레가 얼마나 나타나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까, 이게 아마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온 6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면서 올해 4차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3월 FOMC에서 연준은 3차례를 전망을 했었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게요. 모건 스탠리는 요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근데 미국 3월 비농업 신규 고용을 보니까 30.3만 명이 늘었어요. 이게 아마 예상치가 20몇만 명이었는데 너무 많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예상치가 21.2만 명인데 이거 얼마나 거 예상치를 거의 50% 웃돈 거잖아요. 고용이 잘 나왔으니까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죠. 고용은 탄탄합니다. 이러니까 금리 인하가 멀어졌죠. 금리가 떨어져야지, 금리가 낮아져야지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코인에는 호재잖아요. 걱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물론 매파 인사이긴 합니다만 매파적 인사로 분류되는 보먼 이사가 인플레가 지금 수준이 유지되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 내리지 마. 라는 거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주주들에게 연례서한을 보내면서 기준금리 8%까지 갈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 안 잡히고 기준금리가 8%면 이 버티기 어렵죠.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대부분의 금융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20% 하락한다. 앞으로?
안 좋을 거란 얘기죠. 비트코인에도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안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건 요거는 약간 극단적인 예측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세 차례 내릴 거다 라면서 3회 인하 전망을 고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체로 6월 금리 인하 신중론이 시장에 퍼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3월에 한다라는 기대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3월 아니고 6월에 할 것 같아. 근데 6월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9월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지금 월가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약해지면서 9월 인하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 지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 금리 인하 기대치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매크로 지표는 사실 비트코인의 그닥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강한 ETF 자금 유입 흐름에 이 매크로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 이슈나 아니면 ETF 자금 유입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매크로 변수를 이겨내고 가격이 상승 흐름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매크로 변수는 유의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약간 주춤했잖아요. 사실 오르긴 올랐지만 어제 밤부터 올랐나요? 그랬지만 이 신고가 돌파 후에 장기 홀더들이 팔았답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 후에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30분 그 봉으로 봤거든요. 갑자기 여기 급발진 나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왜 올랐지? 갑자기 올라가지고 다들 의아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요거 관련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시장에 떠돌더라고요. 에테나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에테나 프로토콜이 USDE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에테나 프로토콜이 발행한 이 USDE 프로토콜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 USDE에 대해서 약간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불안할 수 있으니까 담보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USDE에 담보 자산으로 우리가 비트코인도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네가 4월 4일 날 에테나가 USD 지원 자산으로 BTC를 온보딩하게 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20억 달러예요, 지금 현재.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잔금 해제입니다라고 해서 담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우리가 현재 20억 달러 공급량이 있지만 앞으로 이 규모가 더 커질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담보로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발진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떠오르지 않으세요? 테라. 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맞나요? 네. LFG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루나에 의해서 UST 가격이 1달러가 담보가 되는 상황이었죠.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비싸지면 루나를 UST를 더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미치면 루나로 해서 UST를 사들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맞추는 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루나 가격이 폭락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불안한데? 라고 하니까 LFG가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담보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비트코인 아마 3만 개가 넘어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테라 루나가 망했죠. 근데 어쨌든 니네 그렇게 불안해?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도 담보로 넣을게. 알고리즘이지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트코인을 담보로 채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냐면 이거 지들이 알고리즘이 불안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네. 비트를 담보로 한다는 건 지들이 알고리즘이 불안하니까 비트를 담보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제2의 테라루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트로 담보 매수세 때문에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물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에테라랩스 매집 영향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6일 동안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13.7%. 비트코인 1일 현물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요 정도 규모로 에테나가 산 거 가지고는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냐라는 해석인데요. 사실 근데 이 현물 거래량이나 뭐 이런 걸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약간 소위 말해서 이 마켓 뎁스가 얇으면 이 호가가 창이 약간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들어오면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비트를 살 세력이 많다라는 거고요. 제가 팔 사람이라고 했고 살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팔 사람, 개인들이 팝니다. 근데
살 세력은 네, 세력이 삽니다. 안수빈님의 텔레그램 방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분도 이제 어디서 갖고 왔어요? 동남풍이 분다라는 곳에서. 이게 가격이 왜 올랐냐? 여기 아까 무슨 이 급발진 왜 나왔냐? 이에 대해서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2억 달러를 긁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 사람보다 살 세력. 세력이라 하면 큰 돈을 굴리는 그 어떤 집단, 조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곳은 세력이고요. 파는 건 저 같은 개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건데 비트 살 세력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세력으로는 ETF가 있을 거고요. 물론 자금 출처는 개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ETF라고 하는 조직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곳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테더가 돈 벌면 비트 산다고 했잖아요. 테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상장사들이 있고요. 제2의 나는 MSTR이 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2억 달러를 시장가로 긁을 수 있는 고래들도 있고요. 에테나랩스도 네, 담보자산을 추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 살 세력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차트 분석을 보자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10X 리서치가 내놨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강세가 꺾인다는 얘기는 매크로 변수죠. 이러면 비트코인 15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후에 최고가를 예상하지만 일드 FCIO가 과거만큼 급등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과거에는 이 절대 가격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는 엄청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절대 가격 자체가 7만 달러면 이건 좀 무시하기는 어려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만큼 급등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반감기 후에 최고가를 갈 것 같다라고 예상했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거치면서 17만 달러 돌파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돈나무 언니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30년 150만 달러. 다시 20억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2030년이면 앞으로 6년 남았나요? 네, 20억 간다니까요. 지금 혹시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 잃지 마시고 꼭 붙잡고 계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다만 단기로 보자면 이 아서 헤이즈에 대한 약간 시장의 평판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이 사람 말을 어디까지 들을 거냐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쨌든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감기 직전이나 직후에 과거 트렌드로 보자면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약세장을 전망했습니다. 역대로 반감기 직전이나 직후에 가격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만 아서헤이즈 역시나 길게 보자면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가격 흐름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